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5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매일 알약을 10개씩 털어넣는 45세 직장인부터 막 학부모 회비로 교장 선생님의 억대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기가 막힌 요양원, 그리고 1조 원짜리 기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기형적인 M&A 시장까지.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정부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요, 이 고령화 시대 금융시장의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도대체 왜 거대 자본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걷는 데이터에 집착하는지, 또 수천억 단위의 인수전 앞에서는 왜 벌벌 떠는지 말이죠.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낼 진짜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산업 전체가 인구 구조의 급변이라는 아주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자율이 몇 퍼센트 올랐다, 어떤 특약이 생겼다, 이런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쏟아지는 뉴스들 이면에서 그 자본이 어떻게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지 팩트를 짚어드리고요. 또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차분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소비자분들 지갑에 당장 득이 되는 뉴스인데요. 티맵모빌리티랑 KB손해보험이 아주 흥미로운 자동차 보험 특약을 내놨습니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17일 이상 하루 5,000보씩 걸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9%까지 할인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꽤 파격적이죠.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 내비게이션 켜고 안전운전하면 받던 마일리지 할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수하게 내 두 발로 걷는 그 걸음수 할인까지 중복으로 얹어준다는 건데요. 근데 기자님, 제가 소비자 경제를 오래 들여다봤지만 이 대목에서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거 통계적 착시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 착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 특별히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루 5,000보씩 걷는 사람들은 평소에 뚜벅이잖아요. 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니까요. 네네. 물리적으로 운전대 잡을 일이 적은 건데 차를 안 모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걸 가지고 보험사들이 막 건강해져서 손해율이 잦아졌다고 좀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보험사의 그 리스크 산출 모델이 그렇게 1차원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차를 적게 타서 사고 확률이 떨어지는 건 주행거리 연동 특약, 그러니까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별도의 안전망에서 변수가 모두 통제가 됩니다. 아, 그 주행거리 변수는 이미 빼고 계산을 했다. 맞습니다. 즉, 주행거리가 똑같이 연간 1만 킬로미터인 두 그룹을 놓고 비교했을 때조차 일상적으로 5,000보 이상 걷는 신체활동 그룹의 사고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게 텔레메틱스 기반의 빅데이터 덕분이죠. 와, 운전하는 시간 외의 일상생활 데이터가 실제 운전석에서의 그 반응 속도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핵심은 인지 반응 속도랑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인데요. 규칙적인 걷기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을 활성화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 그 0.1초의 찰나, 차선 변경할 때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건강 지표랑 아주 간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걸 자본이 확인한 겁니다. 그렇구나. 과거의 보험사가 단순히 사고 났을 때 돈만 내어주는 사후보상기관이었다면요. 이제는 고객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서 손해율 자체를 사전에 통제하는 그런 능동적인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만보기 어플 이벤트가 아니라 보험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확 와닿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전 팁 나갑니다. 평소 지하철 타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 갱신 시점에 팀의 버프를 꼭 켜서 이 혜택 다 중복으로 챙기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리스크를 통제하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하나 있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중요한 게 바로 노후 자금인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두 번째 뉴스가 등장합니다. 열심히 걸어서 푼돈 아꼈으니까 이제 큰돈 불리는 얘기 해볼까요? 네, 바로 은퇴자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삼성생명이 2026년 1분기 기준 DC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정형 상품에서 무려 25.17%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냈습니다. 세상에 25%요? 네,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고요. IRP나 DB형에서도 최상위권을 싹 쓸어 담았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DC형은 회사가 주는 퇴직금을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요즘 장이 좋다고 해도 퇴직금으로 한 분기에 25%를 뽑아냈다는 건 약간 초고위험 테마주 같은데 몰빵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의 이면, 즉 수익을 낸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도박 같은 몰빵 투자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성과를 견인한 핵심 비결은 714개나 되는 압도적인 ETF 라인업, 그리고 RM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 전담 인력의 밀착 관리 덕분입니다. 아니 ETF 상품이 다양한 건 알겠는데 옵션이 700개가 넘는다는 건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약간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도대체 그 전담 인력들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겁니까? 핵심은 시장 상황에 맞춘 능동적인 리밸런싱에 있습니다. 개인 가입자들은 보통 계좌 만들어두고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방치하죠 사실. 매트리스 밑에 현금 숨겨두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RM들은 끊임없이 가입자에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푸시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AI 랠리가 올 때 단순히 주식 비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배당주나 채권형 ETF를 조합해서 하락장 방어선을 미리 구축해두는 거죠. 아, 내가 신경 안 써도 전문가들이 옆에서 계속 찔러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객이 방치하기 쉬운 DC형 계좌를 밀착 관리하니까 그 결과가 시장 주도주 수익률 국대화로 나타난 겁니다. 생명보험사가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리스크만 방어했다면 이제는 너무 오래 사는 리스크를 금융공학으로 방어하는 자산운용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꾼 셈이죠. 와, 700필 무기가 있어도 그걸 쥐어주는 마크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여러분 이거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그냥 통장에 묶여서 1%대 이자로 방치되고 있는지 수익률 당장 점검하시고요. 방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실 시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돈을 잘 굴려놔도 정작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근데 세 번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 중장년층 건강관리에 꽤 충격적인 경고등이 켜졌더라고요. 네, 다제약물 복용 실태에 관한 소식인데요.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26%가 매일 5개에서 9개의 약을 먹고 있고요. 심지어 18%는 하루에 무려 10개 이상의 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알약을 10개나요?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도 뭐 혈압약 하나 정도는 드시겠지만 10개는 정말 선 세게 넘은 거 아닙니까? 오래 살려고 건강보험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정작 그 길어진 수명을 억지로 버티려고 약을 먹는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고령화 탓입니까? 아니면 의료 시스템 문제입니까? 정확히는 고령화와 칸막이식 의료 시스템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가장 큰 맹점이 전체 처방을 조율하는 주치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다 따로따로 가잖아요. 당뇨면 내과 가고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맞아요. 각 전문의는 자기 진료 과목의 증상을 누르기 위한 약만 처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 소염진통제가 위장장애를 일으키면 내과에서 제산제를 줍니다. 근데 이 제산제가 또 심혈관계 약물 흡수를 방해해서 혈압을 올리면 다른 병원 가서 혈압약을 추가로 받아오는 식이에요. 헐, 병원마다 서로 무슨 약 주는지 모르니까 약 부작용 잡으려고 또 다른 약을 붓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약물 관충돌로 2차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관리하는 게 진정한 헬스케어라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죠. 이건 진짜 무섭네요. 실손보험 믿고 병원 투어 다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부모님 댁이나 본인의 하루 먹는 약 개수 꼭 세어보십시오. 병원이나 약국 가셔서 중복되는 성분 없는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으로 버티다가 건강 문제가 길어지면 결국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찾게 되잖아요. 네, 장기 요양기관으로 모시게 되죠. 근데 이 요양원들을 둘러싸고 아주 기가 막힌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비영리 요양원에서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설 운영비로 원장 개인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나중에 해지 환급금을 횡령하려는 수작이죠. 그래서 정부가 전국 3만여 개 기관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 회비로 교장 선생님 생명보험 들어준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도대체 보험 대리점, 그 GA들은 왜 이런 꼼수를 요양원 원장들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그게 비영리 기관의 허술한 회계 감시망과 보험 영업 시장의 과열이 결합된 건데요. GA 설계사들이 요양원 원장들에게 접근해서 이걸 합법적인 절세나 퇴직금 마련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요양원 입장에서는 연말에 남은 잉여금을 안 쓰면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험료 명목으로 털어내서 회계장부를 맞추는 거죠. 와, 운영비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원장이 퇴직할 때 그 개인 보험을 해지해서 쌈짓돈으로 챙겨 나가는 구조입니다. 설계사는 고액계약으로 수수료 챙기고 원장은 공금으로 사적 재산 불리고요. 적발되면 요양원 지정이 취소되는 중범죄입니다. 그 돈이 우리 부모님들 반찬 더 잘 나오고 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잖아요. 여러분, 요양원 투명성이 서비스 질이랑 직결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 푼이라도 수수료 챙기려고 난리인데 정작 최상의 포식자인 보험사 자체를 사고 파는 M&A 시장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면서요? 네, 마지막 5번째 뉴스인데요. 지금 KDB생명, 롯데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같은 대형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인수하려고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곳들인데 매각가가 수천억 원 수준이면 솔직히 대형 금융 지주사들 입장에선 약간 박앤세일 느낌 아닙니까? 중고차 엄청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엔진 전체를 수백만 원 주고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싼값에 나온 매물 같지만요. 인수하고 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조 원의 현금을 더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재무 건전성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어줄 돈이 충분히 있냐 그거죠. 맞습니다. 그걸 보통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도입된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 그리고 신지급 여력 제도, 그러니까 KICS라는 자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고금리 시절에 확정 금리로 팔았던 상품들이 지금은 전부 현재 가치로 평가되면서 엄청난 부채로 장부에 찍히게 됐거든요. 아, 옛날에 판 상품들 빚 갚느라 인수자가 수조 원을 더 내야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군요. 완전 풍요 속 빈곤이네요. 근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험사가 저렇게 부채덩어리라는데 나중에 내 안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당장 보험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자본을 통제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제도 등으로 계약자들의 보험금은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보험 가입하실 때 당장 눈앞에 주는 혜택이나 사은품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수십 년 뒤에 거대한 자본 압박 속에서도 내 보험금을 안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졌는지, 즉 재무 건전성을 깐깐하게 확인하는 안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와, 오늘 다른 5가지 뉴스가 이렇게 싹 하나로 연결이 되네요. 건강 데이터가 보험료 할인이 되고 나의 적극적인 선택이 퇴직금 25% 수익률을 만들고 또 중복되는 약봉지 관리부터 요양원의 투명성 그리고 보험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정리해드립니다. 걷고 챙기고 확인하라. 내 지갑과 건강은 내가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걸음수가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고 700개가 넘는 ETF가 노후를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래의 보험은 일어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단순한 사후 우산일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능동적인 내비게이션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